먼저 사고가 있었던 당시의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요. 그대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흰 연기를 뿜으면서 질주하던 차량은 600m를 더 달리고서야 도로 옆 지하 통로에 추락을 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네,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요. 함께 타고 있던 10대 손자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지금 저렇게 멈추질 않고 지금 어이구 세상에 한참을 지금 이 차가 질주를 했어요. 당시 저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운전을 하고 있던 할머니의 저 애타는 목소리도 고스란히 담겼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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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충격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저 운전하신 분은 얼마나 머리가 하얘졌을까. 정말로 다급하게 옆에 있던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자, 그런데 장 변호사님, 누가 봐도 진짜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음성 들으신 분들을 마음이 정말 아프실 텐데 이 당사자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자를 잃은 할머니 지금 범죄 피해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혐의 내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인데요. 경찰은 이 부분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분석을 해봤더니 처음에 1차 추돌이 있기 전에 변속기가 중립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주행 모드로 변경됐는데 이 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첫 조사에 사고 석 달여 만에 어제 첫 조사에 이 출석을 한 거예요. 조사에 앞서서 이 가족 측의 법률 대리인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으로 하려고 했는데 N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예, 변속을 해봐.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시고 차는 더 빨라지고 굉음도 소리도 더 커지고 냄새도 더 나서 이제 도연아 그때 다급하게 부르셨던 거죠. 그 궁색한 병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그 기억과 그 다음에 차량의 그 주행 상태를 녹음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 할머니가 운전자인 할머니가 운전을 잘못한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법률 대리인 측, 가족 측의 법률 대리인은 아니다. 뭔가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녹음된 그 음성 등을 토대로 보면 뭔가 이 자동차가 뭔가 말을 듣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할머니 측 입장은 명확합니다. 할머니가 사고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자리에는 할머니 아들과 가족 측 변호인도 동행했습니다. 조사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할머니는 사고 당시에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어도 중립으로 바꿔서 멈추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서 가족 측 법률 대리인 입장을 내놨는데 국과수가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 소프트웨어 장착이 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사고가 빈발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사고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이 여성의 손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제 경찰 출석, 경찰 조사에는요, 이 운전자, 이 여성의 아드님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었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근데 어머니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님과 검찰에서 이 많은 탄원서를 다 읽어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조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어머니가 죄가 없음을 같은 마음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이 인터뷰를 하는 저 남성분은 앞서 숨진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도 지금 너무 새까맣게 타들어갈 텐데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는 인터뷰를 하는 저 마음은 또 어떨까 싶어요, 또. 정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진실 여부야 이제 뭐 다퉈봐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너무나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손자의 음성을 부르는 그 상황을 볼 때, 그 정황으로 볼 때, 이게 정말 급발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할머니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서가 자그마치 796부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7,296부? 네, 7,296부, 네. 7,296부가 네.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급발진 결함 여부, 이것을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청원이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고요. 강원도 의회는 물론이고 강릉시의회도 이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결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뉴스파이터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가 늘 공분하는 게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계란으로 달걀로 바위치기 격으로 이 차량 결함을 이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재주로? 사실 소송의 성패는 입증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잡한 제조물의 결합을 소비자가 입증해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마련된 법률이 제조물 책임법인데 제조물 책임법은 이 소비자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해내면 이때부터는 제조업자가 당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음을 입증해내야 면책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송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라는 입증도 소비자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 정도 수준까지도 입증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승소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에서는 그 결론을 온전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이 어렵다면 판례라도 쌓여야 합니다. 즉 관련 판례에 따라 블랙박스에 담긴 운전자의 말과 행동을 비롯해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제조물 책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판례가 쌓여나간다면 결국 개선 입법도 충분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반드시 진짜 정부가 신경 써야 돼요. 이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다 차량 결함 여부를 이 운전자, 일반 국민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어불성설해. 이건 반드시 뭔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